자, 이번 시간에는 그 4페이지에 있는 거 내용이요. 그 부동산 이중 매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동산 이중 매매인데, 부동산 이중 매매는, 자, 부동산을 두 번 판다, 두 번 매매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1차 매매를 했어요. 1차 매매를. 근데 을 앞으로 등기는 넘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은. 그럼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럼 지금 등기 명의자는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한테, 자, 얘가 1억에 매매가 됐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 3억을 불러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을 주고 파는 것보다는 3억을 주고 파는 게 더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고 당연히 이 앞으로 등기까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을 두 번 매매가 돼버린 거거든요. 두 번 매매가. 자, 그걸 해결하는 게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볼래요? 거기 사례 문제를 보면 되는데, 자, 거기 갑은 동그라미 쳐요.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끊어요.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끊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를 기화로 끊어요. 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끊어요. 이 경우 갑을 병의 법률 관계는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원래 갑이란 사람이 누구에게? 을에게 1차 매매가 된 거죠. 1차 매매가 됐고, 근데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지금 등기가 얘 앞으로 돼 있는데 이걸 기화로 해서 병에게 등기를 넘기고, 자, 매매가 되면서 2차 매매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매매가 되고 등기를 넘겨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중매매 그러는데, 자, 거기 첫 번째 보면 프린트물에 유효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중매매는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그러면 얘는 유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효가. 자, 그럼 1번에 한번 봐볼까요? 사적 자치 원칙상 병이, 여기 병이죠. 병이 악이더라도 끊어요. 여기서 병이 악이라는 것은 1차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1차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다. 따라서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다. 그럼 결국은 뭐냐? 병은 선이 그 다음에 악의를 불문하고는 이게 뭐가 돼요? 유효다 이렇게 들어가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다. 선이라는 것은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건 뭐예요?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병은 1차가 있었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2번에 그럼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행불능이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친구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을은 1차 매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이었다면 1억에 팔겠어요? 3억에 팔겠어요? 3억에 팔죠. 그럼 이건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대신 누가 개털되는 거야? 을이 개털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그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을은 누구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주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행? 이행 불능이 돼요. 그럼 이행 불능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뭐 한다? 을은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배를 청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므로 을은 동그라미 매매계약을 즉시 동그라미 즉시 밑에다가
이걸 즉시 해지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최고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즉시란 의미가 최고 없이 뭐 한다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기는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할 때를 기준해서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의 행위가 동그라미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하고 2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에다가 별 표시 상당히 5개를 하나 체크하고요. 이렇게. 자, 2번에 가보면 무효인 경우 보인가요? 무효인 경우. 자, 이게 등기가 무효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외인데요. 거기 보면 병이 갑의 배임행위 동그라미 적극가담 동그라미. 자, 여기 병이란 사람이 적극가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적극가담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친구가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갑이란 사람에게 권유해요. 아니면 해위를 해요. 야, 당신 1억에 팔래? 내한테 팔면 3억인데 하고 이렇게 권유하고 해위를 해서 갑이 을을 배신하는 거 있죠? 배신하는 거에 얘가 적극가담한 거예요. 적극가담. 그러면 이 적극가담했다는 건 일종의 103조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무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 적극가담이 103조 위반인데 요것을 일전에 시험에 강행법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런 문구가 들어오면 X가 돼요.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103조 위반이에요. 그럼 가끔은 강행법규와 103조 차이, 103조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강행법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적극가담은 당연히 103조 위반의 무효이지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사의 질서 무효입니다. 이번에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병이 동그라미. 자, 을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끊어요. 적어도 그 매도 사실을 알고도 동그라미, 요청 동그라미 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악의자라고 해서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악의뿐만 아니라 뭔가 요청했다, 권유했다, 해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적극가담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적극가담을 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 뭐가 돼요? 여기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103조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갑과 병 동그라미, 갑과 병은 불법 원인 급여가 되어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긴 103조 위반이니까 쌍방과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요. 쌍방과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번에 그러나 을은 동그라미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갑을 상대로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을은 누구를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 있다. 대위 말소. 이걸 병의 등기를 직접 말소한다라고 한다면 X가 돼요. 직접 말소가 아니라 반드시 대위 말소하고 들어가야 돼요. 대위 말소. 자, 그래서 4번도 좀 조심할 거고 5번에 을은 직접 세모요.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으므로 끊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자, 또한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중 매매는 자, 조심할 것은 채권자 취소권 안 되는 거고요. 혹시 직접 말소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직접 말소 이런 말 나와서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있어요. 이게 3자. 그러면 얘가 103조 위반의 무효이니까 얘도 당연히 뭐예요? 절대적 무효죠. 아무리 선이이더라도 이 3자도 선의 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7번은 빨간색. 을은 불법 행위를 한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는 안 돼요. 근데 직접 손해는 됩니다. 직접 손해는. 그래서 이중 매매는 요 세 가지 별표시 5개, 얘 5개 이렇게 정리하고, 이중 매매에서는 절대적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안 되고 직접 말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런 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정 명의회복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혹시 유치권이란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요 단어들은 이중매매에서 금기어입니다. 쓰지 않아야 될 단어들이거든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일단은 틀린 걸로 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중매매는 일단 갑이 1차 매매가 됐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은 병에게 자 팔았죠. 근데 병이 뭐예요? 악이자이더라도 원칙은 유효입니다. 자, 이중매매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유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을은 개털된다 그랬죠?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병이 자 적극 가담했다는 말 보이죠?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고 얘는 103조 위반에 무효가 돼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갑을 대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 말소는 되지만 직접 말소는 안 됩니다. 직접 말소는 안 된다. 세 번째 을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 요 내용, 요 5개고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지문들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이중 매매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올해 작년 그러니까 30회 때는 이중 매매 사례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배정될 확률이 거의 99%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동산 이중 매매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면 불공정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거기까지 서설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